안녕하세요. 해금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항상 하던 모습들이에요. 아침에 물을 주고, 이게 보시겠어요? 뿌리 안 보여. 얘가 하늘을 짖었습니다. 이게 보통 그 생각은 해줘요. 이 잎을 떼고, 이 하엽을 떼주고, 요거를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어야 되나? 이 아이도 보세요. 들어갔다가도 또 나왔어요. 이거는 수경재배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항상 제가 하이드로볼을 잘 사용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이드로볼을 넣고 물 높이를 조절을 했어요. 물을 조금만 주면 예를 들어서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이 물 위에서 얘들이 뿌리가 조금만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길어서 진행을 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요럴 때는 또 주위에서 물을 줘야 되는 게 정말 이 정도만 주셔야 돼요. 맞죠? 이 아이들이 진행을 하지 않아서 여기 있었을 때는 물을 잠기게 해서 여기가 조금 차박차박하게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잘 살피고 여기다 정말 보이세요? 물 여기 흔들리는 요거 이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좀 전에 물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지금 하엽이 져가는데 그것을 뭐 떼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늘어나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러지는 것은 관계없으나 이 생장점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냥 이 모습이 예뻐서 이렇게 볼 거예요. 자요. 여기가 딱 여기까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반수경 재배를 한다는 게 제가 막 이 병이 이거는 아시죠? 흔하게 뭐 고추장, 된장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제가 일부러 샀어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는 모든 마트에 가면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았었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보통 여기가 다물어지지 않고 일자예요. 여기가 일자이거나 약간 사선으로 위로 벌어진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호접란을 넣었을 때 이 아이들이 탁 잎이 걸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오늘 촬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가 여기 요 안에 여기에다가 안정감 있게 꼽아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저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쏙 잡아 빼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데다 옮겨줄 거고요. 이 아이가 어쩌다 보니까 불러졌어요. 한마디. 잎이 안 좋은데도 혹여나 하고 제가 물꽂이를 해놨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가 짓물러서 계속 진행이 되면 잘라줘야 되겠지만, 물론 지금도 잘라줘도 되지만 굳이 이 아이가 하엽지듯이 말라서 들어가는 이것을 잘라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아니 다른 잎도 많고 이러면 잘라주겠지만 이게 작아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아이는 여기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 아이는 옮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깊이를 얼마큼 심을 건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를 넣어 주시고요. 물을 먼저 넣고 하이드로볼이나 돌을 먼저 넣고 하느냐, 이거를 먼저 넣고 하느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자 보세요, 뿌리를 살짝 눌러서 안정감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수경 재배 물꽂이라고 하면서도 약간은 하이드볼에 심는다라는 개념이 조금 안 되는데, 조금 그런 느낌으로 보시겠어요? 일회용 커피 마시고 남은 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물 자체의 꼬지에도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도 관계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넘어지면 대형사 없겠지만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이드로볼을 넣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는 하이드로볼을 그냥 예뻐서 아니면 이제 돌 같은 거 흰색 돌이나 색돌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이드로볼을 알고 하이드로볼을 많이 써요. 사실은 화분도 제가 색 있는 걸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게 투명하고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나눔할까요? 아니 저 뿌리를 계속 내는 이유도 제가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시겠어요? 제가 이걸 다 키우겠어요? 자, 보시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막힌 통이에요. 막힌 그 일회용 파프리카, 이런 조그마한 파프리카 그거를 먹고 남은 플라스틱인데 제가 밖에서 물을 주다가, 잠깐만요, 이거 좀 닦아볼게요. 물을 주다가 다 튕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태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걸 빼보는 건데요. 보시겠어요? 잘 안 빠진다는 거는, 아이고, 뿌리가 조금 낮다는 거죠. 대신에 주의할 점은 수태는 수분 함량, 수분 흡수력? 뭐, 어쨌든 수분 보유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주셔야 돼. 근데 이거를 제가 베란다에 물을 주면서 맨 밑에다가 이걸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냥 물에도 살잖아요. 이거 뿌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호야 잎을 보면 잎이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 보면 잎이 있고, 잎 밑에 여기 잎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하죠? 자, 봐봐요. 이게 뿌리가 잎이 있고, 이것도 잘 안 보이나요? 잎이 있고, 잎이 달려있는 가지와 이 잎 사이에 있는 잎줄기까지가 잎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툭 떨어진 거예요. 제가 화분 관리하다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까워서 이렇게 꼽아놨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때 세력이 되게 좋아서 후견하고, 여기 있는 잎 줄기가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없지요. 여기가 떨어졌어요. 요거 수텐데 제가 안 떼려고 됐어요. 여기 잎 줄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얘가 났어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예쁘잖아요. 물론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삼아 해봤는데 얘가 난 거예요. 지금 요렇게 수태로 중심을 잡아서 가운데 딱 해놨었거든요. 요번에는 이렇게 가에다가 조금 해볼까요? 아이고, 뿌리가 떨어졌어. 어떡해. 아이고, 다시 내줄라나요? 한번 시작했던 아이들이라 잘 해줄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예쁜 컵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놔도, 식탁이나 이런 데 놔도 괜찮더라고요. 요렇게 했고요. 이 아이가 요렇게 막 망울이 이렇게 막 터져요. 어떡해요? 요렇게 망울이 막 터져요. 이보다 안 이거. 와, 요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 안에 들여놓고 이렇게 보려고요. 그때 당시 마땅한 화분이 없었고요. 조금 자꾸 흔들려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 깊은 거를 찾다가 보니까 이거였었거든요. 그때 이거 물에 막 담가 놓고 했는 영상도 있어요. 그때 한 분이 걱정하셔서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그렇다라고 설명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뿌리가 흔들려서 그랬었던 거라, 흔들려서 넘어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씻기도 씻었어야 됐고 하면서 요거가 이렇게 안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뿌리 막 다 씨나 다 이러면서 이게 처음에 이걸 뽑았을 때 얘가 막 뿌리가 작은 화분에 있었으니까 막 촘촘히 했는데, 그 아이를 그대로 심었을 경우에는 뿌리가 잘 내리면 다행이고요. 촘촘히 심어서 그 둘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대로 이렇게 썩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조금 풀어서 상처도 내야 되고, 제가 그때 분촉을 왜 했을까요? 분촉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때 신화가 막 나오는 철이었었거든요. 꽃을 보고 분갈이를 할 때는 이미 신화들이 올라와서 신화를 다치는 경우, 너무 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손이 좀 거친가 봐요. 그런데 꽃을 조금 덜 보더라도 그때 분갈이를 했으면, 물론 이게 처음에 저희 집에 있었으면 그 전에 뭐 이제 손을 썼었겠지만, 나눔에서 올 때 핑거를 사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 아이를 정말 조심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아이인데, 꽃을 보고 가리를 한다 그러니까 딱 빼고 나니까 신화들이 두두두두 조그맣게 나오는, 이 정도의 신화들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만 된다고, 이 정도만 됐어도 제가 안 다치고 했을 건데, 정말 신화인데 아차 싶더라고요. 조심해야지. 어느새 제 손에 신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인가, 이것도 제법 많이, 정말 나겠나 했더니 다시 놔주는 거예요. 감사했죠. 그런데 그래서 또 2번째 꽃을 피웠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3번째 꽃을 피워주고요. 이 보시겠어요? 이 고아가 꽃이 돼버린 거죠. 고아 옆에 꽃을 달고 오는 게 아니고, 고아가 데려다가 꽃이 되어버리고, 꽃이 데려다가 고아가 되는 현상을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쁘지만 이 아이가 또 고생을 할까봐 이것도 이렇게 물리고 있네요. 이것도 고아 옆에서 고아가 나는데, 잘 되면은 괜찮은데 하나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는 한 번씩 해주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고 순환을 당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화분이 너무 적어서 바크에 심었었기 때문에, 바크 그 밑에 화분 분받침을 해놔놓고 분받침에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잠기게 해서 자꾸 저면급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크에 대한 수분 조정이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태는 파삭파삭 말랐다는 게 보이는데, 바크는 좀 그래요. 그래서 맨 밑에는 지금 제가 저기를 깔았죠. 마사. 그러니까 난석이나 마사를 깔기도 하고요. 바크 자체가 배수가 좋기는 해요. 그래도 이 통이 워낙 길어서 바크를 많이 넣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배수층이라고 보시고 이 정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크는 제가 계속 이 아이를 물을 너무 잘 먹어서 저면급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순환을 겪었는데도 이 아이가 살아준 거예요. 그리고 꽃을 또 낸 거예요. 꽃이 보시겠어요? 꽃이 2번째 피었을 때 이거 보이시나요? 꽃이 여기가 지금 2번째 피었을 때 자른 거예요. 왜 제가 바짝 자르지 않았냐면, 뿌리가 있었길래 혹시나 고아가 오려나, 이 아이는 꽃을 한번 주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시들어질 것 같아서 고아라도 많이 얻으려고 요렇게 보시겠어요? 뿌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고아를 잘랐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잘랐어요. 조금 더 바짝 자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아이는 살아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이 아이가 고아를, 그 옆에서 또 고아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이 아이는 생명이 오래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 나눴었던 것들이에요. 보시겠어요? 여기도 났어요. 이게 2번째 꽃이 났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시겠어요? 꽃이 또 났죠. 또 있던,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자르지 않았었다고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에서 고아가 또 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르지 않고 혹시나 너무 어쨌든 생명이 길어서, 생명력이 좋아서, 세력이 좋아서 그렇게 해놨었는데, 그 옆에서 지금 고아가 나려다가 꽃이 생긴 거예요. 원래 기온 이상이다 보니. 어쨌든 이게 고아가 되려고 했던, 꽃이 되려고 했던 이 아이들이 어떤 온도 변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걸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블라인드 현상을 제가 몇 번 겪게 된 거죠.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래요. 뿌리가 살아 있어요. 이게 피는 과정을 한 번 더 자세히 올려볼게요, 나중에. 이 아이는 그냥 생장점이 있었던,
자, 이 아이는 그냥 한 번 핀 꽃대는 다시 피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그서 꼭 덴드로비움의 어떤 정의 진리. 그런데 이 아이는 났던 데에서 생장점이 있었고 거기서 또 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잘랐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잘랐었는데 너무 세력이 좋아서 뿌리가 있어서 혹여나 고화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화가 나오다가 보이시죠? 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를 잘랐고 거기에 뿌리가 좋아서 나눴었더니 그 옆에서 또 새촉이 나와버린 거죠. 분명히 얘는 고화가 되려다가 꽃이 된 것 같아요. 잎이 있는 거 보니. 그러니까 고화 옆에서 원래 나는 데서 나는 게 아니고 고화 잎 순에서 완전 뚫고 나와버렸죠. 정부에서 나와버렸죠. 정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와, 물론 이 아이가 세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에그린TV였습니다. 이상입니다.